이렇게 또 서울에서 관객분 만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3남매 배우 분들 모두 다 일종의 완전체처럼 관객분 만나는 것도 처음인데요.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쑥스럽지만 이렇게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다 알고 이렇게 제작 과정 같은 거는 서로 알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편하게 질문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도 개봉이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영화 보신 분들 가까운 지인분들이나 해주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또 지난주에는 부산이랑 진주에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관객분들을 만났었는데 또 혹은 개봉 이후에 또 관객분들 만나보신 소감 이런 것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친구들이 보고 그 연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친구들이 다른 거는 네가 좋더라 나도 그런 작품 해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기 잘했구나.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칭찬인 것 같아서 저한테 야 이거 진짜 참 좋더라 나도 이런 작품 하고 싶다.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주위에 지인들이 많이 보시고 영화 너무 좋더라. 특히 어르신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50대 이상의 엄마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생각보다 관객이 많이 안 들었다고 그분들이 더 걱정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쑥쑥 안 올라가냐고. 당황해가지고. 저도 주변에서 많이들 보시고 또 어머니나 저희 가족들한테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봐주신 것 같은데 되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 전작이랑 느낌이 달라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좀 앞으로 밝은 분위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 자꾸 누구를 이렇게 없애고 이런 역할보다는 좀 밝은 작품 많이 하면 보기가 더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독님께 감사합니다. 가섭 씨는 전작에서 좀 많이 때렸고 또 그 전작에서는 또 맞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객석에 마이크 돌려서 질문해주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질문해주신 분께는 시나리오 북인데요. 제가 많은 수량을 준비할 건데다가 많은 수량은 아니고 이렇게 두 군데 먼저 질문해주신 두 분께 사인이 담긴 시나리오 북을 저는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손도 그냥 갑자기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어봤었어요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거 진짜 쓰실 거냐고 써도 되는 거냐고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저 원래 바이킹 못합니다. 저는 되게 잘 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유는 정작 타기 싫다고 해놓고 막상 이제 바이킹을 잘 타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렇게 덤덤하게 즐기는 모습이 다행히 이렇게 좀 비슷했던 것 같고요. 장혜진 배우님은 생각보다 너무 바이킹을 많이 이렇게 무서워하셔가지고 보는 저도 긴장을 해가지고 저도 막 멀미를 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타지 않았는데 제가 막 멀미약을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제가 정말로 못해서 저런 표정이 나왔는데 연기하는 줄 알았대요. 정말 누나 연기 잘한다. 나중에는 한참 지나서 저거 진짜구나 그때 알아서 멈췄대요. 이게 바이킹이 한번 이렇게 시작되면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딱 스탑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이제 뭔가 시동이 걸리면은 이게 멈출 때까지 하나의 이렇게 주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본의 아니게 좀 여러 번 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상희 씨와 이상희, 극 중에서도 이제 상희 씨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이상희 배우가 우지연 배우의 그 전작을 봐주셔서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분과 또 작업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좋은데 이제 배우분들이 먼저 물어봤죠. 똑같이 상희 씨한테도 또 임산부 역할하면 좀 재미없지 않겠냐고 이렇게 여쭤보고 또 우지연 배우에게도 또 이거 병원에서 일하는 건데 어떻겠냐고 또 그때 우지연 씨가 스카이캐슬에서 또 병원에서 일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촬영을. 그래서 요즘 너무 병원과 인연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연기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아마 일상에서는 병원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좀 꼬드기면서
그렇게 또 역할이라고 또 이렇게 선뜻 하게 돼서 마치 우정 출연처럼 재밌게 촬영했었습니다. 질문해 주시는 분들을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가족이란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면 그 저희가 한 문장은 제가 좀 잘 어려워서 그 진주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기 나온 삼남매 분들도 이름이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림자랑 비슷한 이름이 아닌데 의도한 거냐고.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그렇게 짓긴 했었지만 이제 가족이란 단어는 보통 명사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족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또 고유명사 본인의 이름을 지니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보통 명사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름을 지니고 있듯이 좀 고유명사를 존중하고 또 각각의 개개인이 그 안에서 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좀 울퉁불퉁하지만 모여서 그것이 혈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진행자라는 걸 깜빡 잊고 제가 진행을 할까요? 네.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네, 배우분들이나 저에게 또 질문해 주시면 어머? 그러면 뭐 저뿐만이 아니라 한번 다른 여기 배우분들께도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가족이랑 혹은 뭔가 가족의 정의 혹은 나에게 있어 가족이란 뭐 이런 게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 가족은 진짜 제일 힘들 때 정말 필요한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러블도 좀 많이 그러니까 니나네나처럼 그래서 또 트러블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다투다가도 또 뭐 미안하다 하기도 하고 또다시 뭐 다투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책임감들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표현하기 약간 힘든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쉽게 또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 극 중에서 장남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그 뭐 제가 실제로도 장남 네 실제로도 장남이 2살 아래 남동생이 하나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을 하면서는 되게 조금 많은 것들을 좀 비슷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좋았습니다. 네. 아. 우리끼리 말하는 걸로. 부탁드려요. 지워주세요. 저는 앞에서 또 좋은 말씀에 선배님들이 다 해주셔가지고 가족은 그냥 그 두 글자로 충분한 게 아닌가. 더 이상의 뭐가 얘기할 게 없이 두 글자로 뭐 희노애락 다 느낄 수 있는 게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족 사랑하고 또 충분한 원동력이 되고 또 많이 저는 재윤이처럼 가족들한테 되게 표현이 좀 서투른 편이긴 해서 조금 더 이제는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 하긴 했었거든요. 예, 요즘엔 영상통화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이 하세요. 저도 영상 통화가 하는 게 늘었어요. 진짜? 네. 저는 진짜 많이 해요. 저는 엄마한테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사주셨어요. 금, 팔금? 전화도 한두 통화도 하게 되고. 난 돈으로 했다고. 그 캐스팅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촬영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이노 배우는 형 이제 동생 남동생이 있고 또 장혜진 배우님은 또 남동생 또 누나로서의 이제 가족의 좀 형제자매 관계가 또 이가섭 배우도 이제 누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이런 현실 속에 또 느꼈던 말을 또 영화 속에서 더 좀 뭔가
또 자연스럽게 더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기 중간에 끊어지고 싶습니다. 최인호 배우한테 감사합니다. 이상희 배우하고 세 번째 하시는 작품이시잖아요. 네, 그 호흡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 몇 개 더 있는지 더 해주세요. 네. 그 자이든 배우님 이제 첫 주연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떨리셨을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는 그 미나네나 옆중에 재윤이 게이로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가족 영화인데 받아들였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만약에 내 동생이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안아줄 수 있을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도 궁금해요. 영화적으로. 네, 저부터 대답을 드리면 상의는 이제 또 우연히 이렇게 또 세 번째 작품까지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제가 상상했던 거랑은 상의가 너무 다르게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러지? 상상은 어떻게 하셨길래? 그러니까 저랑 비슷할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원래 가진 호흡대로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그리고 웃을 때도 또 화를 낼 때도 그렇게 하면은 상의랑 좀 제가 상의를 또 알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저랑은 너무나 다른 호흡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저도 어느 정도 상의가 하는 만큼 그러니까 뭔가 해야 이게 안 어색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또 상의의 호흡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경환의 모습이 약간 달라질 것 같은 약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희한테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되게 저는 되게 뭔가 영화에서 되게 신선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자칫하면 좀 경환이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분위기들을 상희가 약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띄워준 역할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촬영을 할 때는 이게 또 경환의 모습 또 경환의 와이프로서의 상희의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조화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끝나고 나서 상희한테 영화 나가서 바로 저는 야 상희 고맙다. 네가 진짜 잘해준 것 같다. 상희가 그래 내가 잘해줬지. 그래서 저는 되게 신선하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묻힌 거는 애드립인가요? 네. 상희가 갑자기 물더라고요. 네, 상희 씨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작업을 할 때 약간 이제 끝에 좀 제가 컷을 좀 늦게 하는 편인데 컷을 하기 전까지 좀 이제 그냥 놔두면은 좀 이렇게 애드립을 가끔 당신의 부탁 때도 그렇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장면들은 뭐 편집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장면들은 또 약간의 이제 용서하는 의미도 있고 이래가지고 놔뒀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상희랑 저랑 첫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끼는 상희가 왜 이렇게 저 다르게 연기하지 하던 것처럼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물길래 이거 왜 진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 작품을 같이 했던 게 첫 작품이 이제 영도라는 영도라는 작품이고 영화고 두 번째가 이제 라이프 드라마에서 네. 라이프에서는 상희랑 뭔가 제가 좋아하는 뉘앙스의 캐릭터였는데 또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건 약간 생략이 돼서 약간 아쉬워요. 상희랑 저랑 약간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야, 우리가 약간 드디어 하려다가 하는 건가? 그랬는데 거기에 쏙 들어가.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만나서 재밌게 촬영하고 있던 것 같아요. 첫
첫 주연이라 떨린 건 없었고요. 전 단역을 하더라도 항상 제가 주인공인 것처럼 연기했어요. 오히려 연기하면서 욕 안 먹은 유일한 첫 작품? 매번 단역하면서 너무 주인공처럼 연기한다고 하도 너 왜 단역일 때 주인공처럼 연기하냐고 그런 욕을 너무 많이 듣고 곧 연극할 때도 선생님들이 항상 따라 불렀어요. 너 감정 좋은 거 알겠는데 감성 좋은 거 알겠는데 왜 자꾸 네가 주인공처럼 연기하냐고. 주인공처럼 연기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나도 열심히 할 텐데. 저도 궁금해서 열심히 하셔서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좀 이렇게 받쳐주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 뭔가 업계 용어로 좀 따먹는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따먹는 연기하면 안 된다. 뭐 너무 잘하는 연기를 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조금 약간은 이렇게 빈 듯이 받쳐주는 연기를 해야 된다. 아니 그렇다고 제 단역한 영화를 찾아보면 제가 주인공처럼 전혀 튀지 않거든요. 아무도 제가 그 역할, 그 영화에 나온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배우들이 그러냐고.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연으로 좀 길게 할 생각인데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부담감이 없었던 게 이 두 배우가 너무 잘해줬어요. 그냥 진짜 친 누나처럼 대하듯이 해주고 방금도 보셨죠? 마이크 잡아주고 물병 챙겨주고 뭐. 항상 둘 다 항상 이래요. 핸드폰 떨어뜨리면 핸드폰 찾으러 막 이 식당에서 저 식당까지 가고 뒤 바위에 서 있다가 갑자기 넘어지면 이노가 뒤에서 잡아주고 그래서 정말 진짜 떨리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돼. 저희도 누나 덕분에 되게 즐겁게 촬영했다. 진짜 너무 윤용 씨가 손이 많이 가는 누나. 많이 가지. 근데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아 뮤직에 너무 푹 빠져 있었나 봐. 와 그렇게 단역 질문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미리 사전에 이렇게 단역 한 씬 뭐 두 씬 이렇게 출연하시는 단역분들 사전에 이렇게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단역이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뭐 전체 영화는 뭐 90분 동안 뭐 주인공이 있는 편이지만 주인공 뭐 조연 이렇게 좀 분량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순위를 나눌 수 있지만 한 씬에서 보면 또 그 단역이 주인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주인공처럼 연기했다라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그것도 있으신가요? 제가 대답하는 건가요? 두 번째 질문. 그건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었는데 이 영화를 하게 되면서 정말 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나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한 방황은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싸움이 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해해주고 그냥 앞길을 묵묵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닐 테니까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안 됐을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씩 개인의 그 자유 선택, 행복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폭넓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남동생 아직 미혼이에요. 네, 저기 중간에 질문해 주신.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장혜진 배우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세 남매의 엄마가 사실 돈도 막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미웠는데 이제 엄마가 통장을 그렇게 남겨놨다는 걸 알고 조금 용서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유고를 잃어버렸을 때 이제 장혜진 배우님이 엄청 우시는 걸 보고 저도 되게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 그 다음 장면에 그 안에 뭐 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엄마랑 돈이요?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럼 돈 때문에 저렇게 뭐 슬프게 운 건가? 약간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엄마도 너무 소중하지만 돈도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 공연을 연기하실 때 뭔가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빙고. 아, 정말 맞아요. 그 엄마가 돈까지 들고 동생이 사망보험금을 사서 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미정이는 정말 그 마음에 상처에 쐐기를 박은 것처럼 되게 크게 왔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고스란히 통장에 들어있고 또 칼국수집 이름이 이제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걸 보고 마음에 많은 게 좀 왔던 것 같고, 또 이미 엄마를 보겠다고 가자라고 동생을 설득한 순간부터 사실은 저는 이미 마음에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간만 오래 걸렸을 뿐이지 그 타이밍이 정말 화해할 타이밍만 미정이도 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화해할 수 있을까?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엄마 유골함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은 돈이 그때는 이제 돈보다는 엄마 유골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그래서 막 레이더를 켜잖아요. 말 좀 해보라고. 정말 막 외계인과 얘기하듯이 접신을 하듯이 혼자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엄마의 그 유골함이라도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를 미워했던 것만큼 그 순간만큼 엄마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그것보다 더 강했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헤어졌던 것만큼 소중하게 생각이 되니까 그랬었어요. 복잡한 게 맞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아마 그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닌 거잖아요. 뭐 우리가 그런 왜 자식의 보상금을 받았을 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목숨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 엄마는 그 돈을 보관을 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았던 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남편에게 그 돈만은 내가 못 주고 차라리 내가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마 정말 이렇게 자식의 목숨값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쓰고 있다가 본인의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통장에 있는 돈 찾아서 뭐 이제 장례식 비용을 처리하게끔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아, 네. 저기 아까 질문해 주셨던 이 영화가 어쨌든 약간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죽음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머니의 죽음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수아의 죽음이나 아니면 약간 좀 간접적으로 나타내시긴 했는데 세월호 표식 같은 것도 넣으시기도 하셨고, 그 수아의 죽음은 그때 같은 연도에 일어났던 경주 그 리조트 붕괴 사건하고도 비슷한 것 같았었는데, 그 원작 그 만화책에서는 그 세월호를 좀 직접적으로 표시는 안 하셨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카센터하고 그 열쇠고리, 가방 열쇠고리 같이 해가지고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는 안 하셨는데 그 여기 영화에서는 이제 표현하신 따로 이유가 있으신지. 아, 만화에서도 정말 작게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눈치채시는 분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또 그림 작가가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그림 작가도 뭔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현중이 가방에서도 계속 이제 만화에서도 노란 리본을 이제 메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되면은 그 사건,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특히나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게 진실 규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저희가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목도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다 뭔가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할 만큼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그 비슷한 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들 가족은 어쨌든 그 과거의 상처를 남은 가족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얘기할 때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잊지 않겠다라는 좀 의지를 담은 단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기억을 만들겠다라는 또 의지를 담은, 또 다른 의미의 의지를 담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전 이들 가족이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흉터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좀 새살가루 같은 좀 좋은 기억, 이왕이면 또 좋은 기억, 그런 기억을 함께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쓰게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그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좀 뭔가 한번 그래도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좀 미정애 같은 경우에도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론 이제 거기는 더 이상 뭐 죽은 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기 앞에 계신 또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면서 어쨌든 사람에 대한 시선이 되게 따뜻하셔서 되게 힐링이 됐는데, 만약 국내 제작 현실 이런 거를 생각 안 하시고 무한의 돈과 인원과 물량이 공급이 된다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요즘 이렇게 사람과 소통을 하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업을 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해요. 못하는 면도 있고 안 하는 면도 있어서 이렇게 좋으면, 물론 이제 컷하고 나서 좋으면 저는 이제 오케이 하거든요. 뭔가 찝찝하게 오케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오케이 하고, 근데 이제 배우분들 제가 테이크도 많이 안 가고 이러니까 뭔가 이제 좀 오케이 하는데 뭔가 괜찮았냐고 정말 와서 확인을 할 때, 그래서 괜찮아요 할 때 이제 정말 이제 좀 외향적인 사람 같으면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좋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정말 좋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지, 혹은 정말 그런 좀 의문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또 나이가 40 넘다 보니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콘텐츠를 또 만들다 보니까 이 콘텐츠에서 이제 다른 면들은 모르겠는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의 힘든 면도, 우리가 힘든 고통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상처를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이 나 힘들어요 라고 말 안 해도 얼굴에 뭔가 보이거나 뭔가 괜찮다라고 말해도 저 사람 힘들구나 하면서 충분히 뭔가 그런 걸 좀 알겠지? 약간 이런 타입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내색을 안 하는 타입인데 요즘 이제 사회가 너무 바쁘고 다들 힘들다 보니까 정말 고통을 전시해야지 이제 저 사람이 좀 고통을 아파하고 있구나, 혹은 나 너무 힘들어요, 혹은 뭐 사회적으로 어떤 시위를 할 때도 그냥 1인 시위만 해서 되지 않고 정말 이게 극단적인 표현을 해야지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저도 늘 그런 것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작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담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는 엄청 상업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되게 덤덤하고 또 잔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정의 그 수위가 세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소통의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이제 좀 저도 좀 계산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그렇지만 더 고민을 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이제 SF나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만의 색깔을 통해서 감독은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 만들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런 그런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민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톤인 거잖아요. 그래서 장혜진 배우님이 처음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이제 그 편집본 나오기 전에는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믹싱 같은 거 하면서 살짝 편집본을 보잖아요. 보고 나서 차분하네, 역시 감독님 작품처럼 또 차분하게 나왔다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직접 표현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의 세기, 또 특히나 뭐 미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고민 많이 됐을 것 같고, 또 경화는 경험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함으로써 표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재윤은 이제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씬들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그런 톤. 사실 감독님이 원체 담담하게 영화를 찍으시는 걸 알고 있었고 감독님 성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극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면 좀
좀 더 재밌게 하고 좀 더 슬프게 하고 좀 더 이렇게 심파로 가고 좀 더 이렇게 개그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일관되게 그 톤을 유지하시더라고요. 연기하는 전 이거저거 다 했거든요. 화도 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테이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연기해서 골라 써라. 그랬죠 제가? 네. 그래서 근데 정말 골라 쓴 게 다 담담하고 그러고 역시나 아니라니까. 그래도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유머가 많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이래저래 혼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배우들 연기를 하고 나면 감독님이 오케이 뭐 좋았습니다 하면 사실 배우들도 약간 아 잘했구나 이런 게 있는데 감독님 네 오케이요. 오케이. 그래서 한두 번 찾아갔던 것 같아요 감독님. 이거 어떠시냐고 괜찮다고 그럼 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그랬던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고 그 약간 처음에는 약간 좀 깜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 감독님 스타일이시니까 특별한 얘기 없으시면 잘한 걸 거야. 현장에서 저한테 물었잖아요. 정말 좋아서 그렇게 한 거 맞아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다음 영화 조금 더 크게 뭐 배우들한테 도움이 제 목소리가 작았죠? 오케이.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오케이. 제가 또 저음이라 어떠셨어요? 아 오케이.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감정의 톤을 감정의 톤이 오케이밖에 생각했나? 감독님 끄덕끄덕도 잘 안 하셔가지고 그냥 오케이 이러시고 그냥 넘어가셔서 감정 재유는 그냥 사람 사는 얘기고 그냥 제가 누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 부르는 것 같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나한테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선배님들이랑 촬영할 때 그냥 촬영하다가 쉴 때도 이게 촬영의 연장선 같았어요. 안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즐겁게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족적인 케미가 호흡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훈이가 하는 힘보다 선배님들이랑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어떤 시나리오 속 대사들이랑 또 선배님들 눈을 보면 좀 무서워. 아니 너무 좋으신데 조금 이제 조금 그게 조금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눈만 봐도 얘기를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아마 그 상황에 좀 더 잘 녹아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감독님이 또 오케이 이러시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진짜 큰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포장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쯤에는 항상 선배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또 여기는 없지만 그림으로 나왔던 진영이라는 친구가 되게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가지고 막 놀리기도 하면서 뭐 그리고 또 서울 친구라서 사투리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 그 행복했던 게 영화로 조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네, 현장에서 저희가 준비할 때는 각 인물하고 했지만 현장에서 따로 또 제가 이렇게 아까도 장희진 배우님이 뭐 디렉션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뭐 따로 뭔가 디테일한 어떤 뭐 그런 디렉션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보면 이제 세 분이 항상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습이 너무 이렇게 진짜 네 명이군요. 이렇게 그림량까지 합해서 네 분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진짜 현실 가족 같아가지고 막 툭탁툭탁 대고 또 뭐 때로는 또 그림이 또 막 서로 놀리고 또 그림이가 또 저한테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가섭이 삼촌이 이랬어요 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슉 가시죠 할 때 어떻게 보면
굳이 슛 가시죠 하면서 데리고 와야 되나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이제 저희가 점심 먹을 때인가 밥 먹을 때 이제 다 촬영 끝내고 나서 또 이게 밥을 먹다가 이노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좀 진영 양에게 이제 막 서로 뭐 이제 사생활 같은 거 막 얘기하다가 되게 진지하게 너는 이름이 규자 돌림이냐고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 막 그 친구가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계속 저희가 규림 부르니까 실제 그 친구 진영양 이름이 규림인 줄 알고 너 이름이 규자 돌림이냐고 오빠들 다 규자 쓰냐고 막 이러면 정말 진지하게 전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물어봐서 제가 순간 네. 정말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예, 착각해서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게 자연 그 현실과 저처럼 지냈다는 말씀을 규림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 오늘 잠깐 낮에 어디 갔다 왔는데 네. 그 오징어 땅콩이라고 규림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돈 주면 달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달고 계신 거 오늘 그 오징어 땅콩 사람만 하는 거예요. 네. 사람보다 더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 진짜 사람보다 더 크구나. 그 촬영할 때 생각도 다시 나고 되게 좋았었어요. 돈 주면 다. 제가 또 이렇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진영양은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투리를 배웠는데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좀 애먹기도 해서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네이티브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코치를 해주셨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그 억양이 뭐 어떻게 달았을고 했을 때 아저씨들이 돈 주면 달지라는 그 단어 그 억양을 너무 힘들어했었거든요. 돈 주면 달지 뭐. 네. 돈 주면 달지. 돈 주면 달지. 그게 아니라고. 사실 서울 돈 주면 분들은 달지. 차이를 크게 못 느끼실 텐데. 세 명이서 앉아가지고. 네. 아니 저희가 그거 그때 뭐가 달라요? 이게 돈 이제 주면 달지. 돈 주면 달지. 블랙홀에 빠졌죠. 정말. 그래서 다행히 이제 찍을 때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돈 주면 달지가 나와서. 참고로 진영양의 사투리 선생님은 저였습니다. 저도 부산 출신이라서 사투리를 할 줄은 아는데 제 어색한 사투리를 이제 좀 가르쳐줘서 아마 좀 이렇게 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우시니까. 네. 이 제가 만나본 또 이렇게 경상남도의 이런 10대 친구들은 그렇게 세게 사투리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또 현장에 워낙 이제 그 네이티브들이 많으셔서 그 또 어떤 여기 출연하신 어떤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진영양과 그 어린 역할을 맡은 푸른양의 사투리를 듣고 지금 뭔가 걸쭉한 맛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원래 어린인데 어린이 사투리는 원래 걸쭉한 맛은 없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신들을 좀 쳐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여기도 혹시 고향이 경상남도에 계신 분이 저 친구 좀 사투리는 걸쭉한 맛이 없는데라고 하신다면은 아마 이렇게 삶에 아직 애환이 없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볼까요? 좀 중간에 계시는 분. 저는 이가섭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원작의 캐릭터와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캐릭터로 보였거든요. 근데 뭐 미술적인 그런 외적인 부분들은 뭐 어떻게든 잘 꾸밀 수 있지만 내적인 캐릭터를 형성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서 이게 촬영에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파란색 가디건을 입고 나오잖아요. 뭔가 그 옷을 입으면 예민해지더라고요. 뭔가 잠옷을 입고 나왔다는 어떤 그런 것과 또 그 옷밖에 안 입어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재윤이를 제가 봤을 때 그냥 조금 표현이 서툰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누나랑 형이 만나서 누나가 재윤아 이런데 타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여행을 같이 해요. 가고 싶어 하는데 뭐 있고 싶었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겠고 또 규림이가 머리 사오는 장면에서 제가 굉장히 어색하게 담배를 끄고 주머니에 넣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이 친구는 표현이 굉장히 서툰 친구구나 좀
어떤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간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냥 어떤 재윤이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족적인 서사, 사람 사는 이야기, 또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아마 제가 뭘 안 하고 있을 때면 선배님들이 뭘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 상황들에서. 그래서 조금 더 재윤이에 대한 거를 더 살려주셨던 거는 선배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아니야. 네, 아니라고 하시네요 또. 진짜로 그런 것 같고 시나리오에 재윤이가 굉장히 좋은 대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대사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감독님 잘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무표정하게 그 경환 이 형이랑 얘기하는 씬이 있거든요. 등나무 같은 데서 거기서 그냥 무표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 자체에서 주는 어떤 그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뭘 어떻게 더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재윤이라는 자체가 이러한 인물이지 않을까? 근데 감독님께서 디렉팅을 또 잘 안 해주셔가지고 잘했나 싶었는데 싱크로율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재윤이는 그냥 딱 단정 지었을 때 표현이 서툰 친구 어떤 캐릭터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가족 서사에 맞춰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갑자기 좀 추워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년에 겨울이 좀 따뜻했는데 초겨울이 이렇게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나온 사람들 모두 다 이렇게 좀 가을 옷을 입고 있지만 특히 이제 재윤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파자마를 입고 위에는 아주 얇은 이런 티셔츠에 그냥 뭐 카디건 하나 입고 있어가지고 좀 추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고 그래서 예민해졌던 그래서 많이 추워가지고 추우면 이게 기가 또 빨개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기마개도 하고 좀 계속 분장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질문 있으시면은 저 먼저 드시는 중간에 하시고. 네, 너무 잘 봤고요. 마지막 엔딩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감정의 엔딩이 미정이 꿈에서 춤추는 엄마를 봤을 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가족에 대해서 꼭꼭 손에 쥐고 있다가 미정이 엄마를 꿈에서 그렇게 만나고 그 약간 홀가분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근데 미정이 그동안에 전의 장면에서도 계속 꿈에서 엄마를 만나거나 아니면 동생을 다시 보거나 이래서 그래서 구슬하고 뭐 홀가분하게 보내준다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정의 앞에 캐릭터를 생각하셨던 게 있으신지 아니면 장혜진 배우님이 생각했던 미정이나 그리고 감독님이 생각했던 미정의 앞에 내용이 조금 궁금해요. 그 앞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미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가 춤추는 장면을 보고 미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감독님이 먼저 말씀을. 네네. 네, 아마도 미정은 뭐 여기에서 표면적으로는 이제 신기가 없는데 이제 신기가 본인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델이 됐던 분은 있긴 한데 이게 그분의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분이랑 비슷했던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미정은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집을 떠나고 나서 스스로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이제 가족 내에서 좀 엄마의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동생이 또 불의의 사고로 떠나게 되고 이러니까 뭔가 그것을 자신의 좀 탓으로 돌리는 혹은 또 뭔가 이제 또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으니까 뭔가 이제 미련과 여러 가지 감정을 이제 그것을 또 본인의 꿈도 찾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숙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못 풀어내니까 아마도 뭐 흔히 우리가 뭐 우울증 약을 먹거나 혹은 뭐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점집을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아마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대사도 나오잖아요. 재윤이
엄마 죽은지도 몰랐고 자신의 그런 정체성도 몰랐으면서 무슨 뭐 그런 신기가 있다고 하느냐 이런 것처럼 아마 미정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 그 꿈을 꾸는 첫 장면은 엄마가 뭐 김치 먹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안한 마음에 엄마가 그렇게 하냐는 모습을 본 것 같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뭔가 이제 엄마가 엄마를 그렇게 휴게소에 보내고 왔지만 평소에 또 뭐 그런 대사를 나누잖아요. 엄마가 좀 경치 좋은 곳에 좀 여행을 좋아했으니까 아마도 엄마도 뭔가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 스스로 선택한 장소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좀 엄마가 좀 좋은 데 갔으면 하는 우리도 이게 소중한 사람이 떠나보내고 나면 꿈속에서 좀 좋은 모습으로 있길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정도 그런 바람에서 이제 엄마를 만나고 좀 홀가분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미정이 캐릭터를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잡는지가 상당히 고민이긴 했었어요. 힘든 과정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삶은 또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팍팍한데 제가 처음 시작을 그렇게 팍팍하게 시작을 하면 이 영화를 어떻게 누가 볼 수 있을까 힘들어서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연민을 느꼈으면 좋겠다 미정이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려면 처음부터 힘들어 하면 아 쟤는 원래 힘든 애잖아 라고 치부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밝은 모습을 더 보려고 노력을 했다가 슬픈 모습을 볼 땐 아 밝은 모습 속에 사실은 쟤도 슬픔을 가지고 있는 애였구나 힘들었었구나 많이 힘들었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연기를 한 거고 엄마랑 똑같은 장면에서 김치를 먹을 때는 서 있는 위치가 정말 똑같아서 저도 사실은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라고 하지만 점점 엄마를 닮아가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랑 그 휴게소에서 엄마가 춤을 추는 장면에서 그 선배님이 정말 춤을 접신하듯이 추셨어요. 깜짝 놀랐죠. 너무 신나게 추셔가지고 선배님 이렇게 계속 추시면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너무 신난다.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아이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춤을 추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가 따로 연기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에는 걱정 정말 저렇게 춰도 될까? 그러다가 아유 그래 좋으시니까 좋으면 엄마가 좋으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던 것 같고 가족을 붙잡고 있다가 놔줘야 한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시기가 잘 맞아떨어졌다 꿈과? 저는 사실은 미정이 약간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살짝 오락가락하는 왔다리 갔다리 저도 가끔 오락가락하거든요. 그 오락가락을 미정을 통해서 이때 아니면 언제 하려나 하고 정말 재밌게 하고 계신 모습을 또 보고 계시죠. 그 미정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남들은 보면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은 정말 나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역할 맡으셨던 그 선배님들 너무 또 즐거운 에너지를 가지신 선배님이랑 또 그런 장면 나오지 않았나.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저 세상 텐션. 태인호 씨는 이제 그 경숙 역을 했던 김미경 선생님이랑 배심원들에서 또 같은 이제 그 연기를 하셔가지고 또 인연이 있으시죠. 부산에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단막극을 부산 방송이랑 했었는데 맞아요. 네. 거기서 또 김미경 선배님이 제 어머니로 나오셨었거든요. 그 이 현장에서 배심원 현장에서 만나고 또 여기서 만나고 또 사랑을 독차지하셨죠. 항상 그 인호 씨 보고 젠틀한 이제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젠틀한 인호라고 했나? 아무튼 너무 이렇게 예뻐하셨던. 네. 사랑스러운 인호라고. 그랬답니다. 김미경 선생님은 또 최근에 82년생 김지영에서 되게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또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아까 그리고 질문해 주시죠. 그 칼국수 먹는 씬에서 그 태인호 배우님이 왼손으로 드시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또 왼손으로 먹는 걸 봤고 또
젓가락질 하시는 젓가락질 하시는 게 좀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 제가 또 왼손잡이기도 하고 그림도 또 왼손잡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가동이가 젓가락질 어떻게 하는지 누나가 젓가락질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느낌이 좀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이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것도 저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가족들의 젓가락질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가섭 배우의 젓가락질을 너무 깜짝 놀라서 실제 밥 먹을 때도 그렇게 먹어요. 두 개 다 할 줄 아는데 제가 또 면 집을 때는 칼국수 집에서 한 것처럼 하고 또 할 줄 압니다. 할 줄 아는데 의외로 또 젓가락질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의도한 건 아니에요. 네, 의도한 건 아니고 근데 또 인호 선배 말처럼 뭔가 다 재현이는 좀 달라 보이고 이런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봤는데도 저도 사실 저는 봤는데 나는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안 보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브이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젓가락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씀하는데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잘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게 가족이 좀 재훈이가 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 같아서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법으로. 이 현장에서 저도 이제 그 촬영할 때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환과 규림은 왼손으로 먹고 있고 근데 또 극중에서 묘하게 또 경환과 규림이 제일 이렇게 편집된 장면도 있긴 하지만 제일 이렇게 규림이 제일 의지하는 삼촌이 경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좋아 보이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닮은 듯도 다른 이 젓가락질의 모습이 뭔가 우리가 아까 그 가족의 의미 물으셨던 것처럼 가족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닮았지만 또 각자 또 개성을 지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아서 그냥 따로 수정 안 하고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캐스팅 잘한 거죠, 그죠? 네. 젓가락질 하나만으로 모든 게 바뀌는. 젓가락질 보고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저희 오늘 만나신 소감이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저부터 하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럼 제가 끝으로 할게요. 제가 오늘 보니까 진짜 춥더라고요. 추운데 이렇게 제가 인디스페이스를 2년 만에 와요. 제가 폭력의 씨앗이라는 작품으로 왔었다가 또 이렇게 지배하러 왔는데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영화 봐주시고 같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제 곧 연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연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1년 동안 나빴던 일은 다 잊으시고 내년은 더 행복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의 날 한 번 더 봐주시면 더 좋겠고요. 저기 같이 하신 조항동님이 계셔가지고 이날의 날 조항동님 계시거든요. 저 돌아보시면 네, 되게 힘들게 같이 했었어가지고 계속 보게 돼가지고 그렇고 집에 가실 때 또 따뜻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늦은 시간에 여러분이랑 이렇게 만나서 수다 떨듯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수다를 많이 떨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소리만 하면 수다쟁이가 되더라고요. 그냥 동네 아줌마 수다 떠듯이 막 떨어서 저희 매니저는 정말 싫어요. 저 보면 오늘 집에 가면 또 혼날 거예요. 나 그렇게 집에 하면 안 된다고요. 할 말만 또박또박하게 하고 답변만 하라고 분명 그럴 텐데 그러고 싶지 않을 만큼 여러분한테 그냥 수다 떨듯이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끔 하는 영화였던 것 같고 여러분께서 정말 이 영화를 선택해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덕분에 오늘 그래도 조금 수작 올라갔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주인공도 이래서 밤을 잠을 못 자나요. 나는 왜 그렇게 잠들을 못 자고
저거 숫자 연연하지? 했더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유 두 번, 세 번 보셨다면 그만 보셔도 괜찮겠지만 한 번 보셨다면 한 번만 더 봐주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저도 바쁘신 주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니나네나라는 영화가 보신 관객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뭔가 따뜻함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뭐 집에 있을 때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4일 18일, 23일. 아, 네. 14일, 18일, 14일, 14일 매진 18일. 어쨌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저예산 영화인데도 작년에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진주 갔다가 또 성남, 뭐 연천, 파주, 또 강원도도 또 스키장 갔다가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고생 같이 함께 이렇게 땀 흘리면서 찍은 작품을 또 이렇게 1년 뒤에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저로서는 그런 정말 이렇게 울타리가 넓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또 뭔가 이 니나네나 가족 영화지만 또 뭔가 하나의 또 이렇게 더 관계들이 넓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